풀어보면 별거 아니야. 건설자금 이자의 경우에는요,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현행 법인세법은 건설자금 이자 중에서 특정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강제 자본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차입금 이자처럼 취득원가에 산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내용을 예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시간 1분 드릴게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희의 과세 자료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담 최소화 가정하에 7기와 8기의 세무 조정을 행하라는 문제네요. 먼저 경희는 공장 신축 그리고 사업 운영 목적으로 연 이자율 6% 조건으로 총 8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차입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 그러니까 다음해 10월 31일까지고요. 차입금 관련해서 손익계산서 상의 이자 비용은 7기에 2,400만원, 8기에 4천만원 계상해 놨다고 해요. 이 얘기는 7기에 2,400, 8기에 4천만원이 비용 처리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위 차입금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억 원은 보시면 공장 신축을 위하여 직접 차입한 자금이라고 해요.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는 차입금, 특정 차입금이죠. 특정 차입금은 공사 개시일이 11월 1일이고 그럼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자본화해야 되는 그 시작점이 공사 개시일인 11월 1일이 되는 것이고요. 8기의 준공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7기에 자금의 일시예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300만원이 있대요. 우리 자본화해야 되는 특정 차입금 이자에서요. 일시예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수익이 있다면은 취득원가에 산입할 특정 차입금 이자에서 차감해 주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 300만원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 300만원은 손익계산서 상에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억 원 중에 나머지 3억 원은요. 사업 운영을 위해 차입한 금액이고요. 특정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3억 원은 일반 차입금에 해당됩니다. 공장은 제8기 8월 31일에 준공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 이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자본화해야 되는 그 마지막 종료일이 준공일인 8월 31일이 될 거예요. 다음 기 8기에. 해당 공장에 대한 8기의 감가상각비는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요. 법인세법상 상각 범위액은 2천만원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해 놓은 금액만 비교해 보면은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일단은 보여요. 그리고 본래 우리 법인세법은요. 이자 계산은 일할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요. 이 문제풀이의 편의상 월할 계산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7기와 8기의 세무조정을 각자 해야 되기 때문에 7기의 세무조정부터 해보도록 하죠. 먼저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요.
자본화하는 세무 조정을 먼저 행해야 됩니다. 특정 차입금 이자 계산해 보면요. 우리 5억 원에 6% 자본화해야 되는 그 이자 금액의 개시일은 언제죠? 빌린 날부터가 아니라요. 공사 개시일인 7기의 11월 1일이죠. 그러면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7기면 2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자산에 얹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할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2가 곱해지고요. 계산해보면 500만 원이 계산이 되지요. 우리 이 500만 원은 7기에 발생한 5억 원에 대한 이자 중에서 공사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에 해당하는 이자입니다. 7기에 발생한 5억 원에 대한 이자 총액은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총 5억 원에 대한 이자는 1,500만 원이 나오지만요. 특정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무 조정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 개시일인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2개월간의 이자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계산된 500만 원은요. 지금 이렇게 비용 처리돼 있지만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우리 특정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에서 강제 자본화 항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돼 있는 것을 부인하고요. 해당 500만 원은 유보로서 자산가액에 산입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에서 7기의 그 일시예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수익이 발생했고 그 이자 수익은 당기순이익에 지금 반영이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얼마였죠? 300만 원. 300만 원은 자산가액에 얹어줘야 되는 것에서 차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산입 똑같은 얘기죠. 우리 마이너스 유보로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두 가지 조정을 하고 나면요. 취득원가에 산입할 특정 차입금 이자는 더하기 500에서 마이너스 300이기 때문에 총 200만 원만큼만 가산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되겠죠.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 처리되어 있더라도요. 별도로 조정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은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자산가액에 산입하든지 비용 처리를 하든지 선택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풀이의 가정이 뭐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액에 산입하는 것보다는 일반 차입금 이자를 비용 처리하는 것이 더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정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8기의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8기에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모든 차입금 이자가 비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차입금 이자만을 계산해서 그 계산된 이자는 송금불산입 유보 조정을 해줘야 할 것인데요. 5억 원에 대해서 6%라는 이자로 이때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8기의 1월 1일부터 준공일인 8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월할 계산을 하는 거는 12분의 8을 곱하게 되고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2천만 원으로 특정 차입금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지금 이 계산된 2천만 원을요. 송금불산입 유보 조정을 하려고 보니 이 8기에는 뭐가 됐죠? 준공이 된 거죠. 우리 그 준공이 됐을 때 이 삼각자산이 이미 돼버린 거거든요. 사용 개시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이 완료됐을 때 이 송금불산입 유보는 조정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보기로 했죠? 아, 이 금액만큼은 원래 자산가액에 얹어졌던 건데 모두 다 삼각한 거구나. 즉시 삼각 의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죠. 우리 의제라는 표현은 뭐죠? 실제로 감가상각한 건 아니지만 감가상각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이 2천만 원은 자산가액에 얹어졌어야 됐는데 지금 4천만 원에 요 2천만 원 포함돼서 비용 처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너가 의도가 있었겠지. 자산가액에 얹어져야 됐었는데 모두 다 비용 처리 해놨다는 거는 감가상각을 한 걸로 보겠다라고 의제를 하는 거죠. 써서
교재에서 살펴본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감가상각 한 걸로 본다는 얘기는 우리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할 때요. 이 2천만 원이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으로 2천만 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포함해가지고 한도 계산을 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럼 현재 감가상각비로 계산해 놓은 건요. 500만 원만큼만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돼 있어요. 그럼 원래는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요. 한도 2천만 원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비교하면 되는 문제지만요. 이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은 아니었지만 감가상각 한 걸로 봐서 한도 계산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은 총 한도 계산해야 되는 감가상각비는 2,5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법상 감가상각 한도는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차이나는 금액이 되죠? 500만 원만큼은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돼요. 그러면 500만 원 한도 초과 금액은요. 송금불상입 유보로서 세무 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8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이 없죠. 그 이유는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과 비용 처리하는 것을 일반 차입금 이자는 선택할 수 있는데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이 없는 것이랍니다.